전 세계에 계시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언제나 상록수처럼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최진영 변호사의 뉴스 라이브입니다. 야,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진 남자. 누군지 아시죠? 누구시죠? 유동규 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동규입니다. 예, 안 그래도 이게 에너지가 확 넘치는데 이게 날이 최근에 더워서 건강 괜찮으시죠? 저는 더위, 추위 잘 안 탑니다. 아, 그래요? 네. 오, 특히 뭐 어떤 뭐 건강의 비결이 있어요? 뭐 건강 비결 없고요. 네. 제가 그냥 대구에서 그러니까 외관에서 네.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거기가 워낙 덥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자라다 여기 오니까 뭐 이 정도는 선선합니다. 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저도 뭐 초중고등학교 다 대구에서 나오고 사실 오늘 또 오후에 이거 마치고 바로 제가 고향 구미에 또 내려가서 예. 네, 뭐 강의할 일이 있어서 잠깐 내려갔다 오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대구에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까? 동대구역에서 탁 내리니까 네. 콕 하고 막히는 거예요. 뭐 데프리카에서 출신들은 네. 웬만한 거 뭐 잘 참습니다. 그리고 네. 뭐 찜질방 들어가면 거의 안 나옵니다. 네. 우리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에서 데프리카라고 하고 있고 뭐 네. 대구에서 바나나가 나왔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저희 고향 대구가 참 네. 많이 덥습니다. 네. 그렇지만 날은 덥지만 네. 우리 속 뻥 뚫리는 소식으로 예. 또 우리 유동기 본부장님과 오늘 또 힘차게 한번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최근에 네. 그 김용 뇌물 사건에 예. 사실 뇌물 이렇게 돈을 전달해 준 거는 이게 그 당시에 접니다. 유원 예. 접니다. 유원 예. 유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원 해서 유원 홀딩스를 이제 예. 사무실을 하고 계셨고 예. 그 유원 홀딩스에 이 5월달 이 태양이 지글지글 끓던 날 또 돈 받으러 왔다가 이게 지금 구속 기소됐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그날 유동규 만난 적 없어 막라고 얘기하면서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인간들이 야로 부리다가 딱 걸렸죠. 그래서 줄줄이 다 사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날 없었다는 거를 예.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그렇죠. 라고 이제 뭐냐면 그 면회 왔던 저기 그 의정부 거기에 저기 국회의원 이름이 뭐였더라? 의정부도 여러 명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재명하고 제일 친했던 그 민주당 예. 국회의원. 예.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갑자기 저도 사람 이름이 가끔씩 이렇게 예. 딱 막힐 때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면회 와가지고 예. 알리바이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용이 그날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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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수원 동기고 예. 서울업대 출신. 이번에 뭐 국회의장 후보 나오려고 하다가 예.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못 나와서 좀 기분 안 좋대는. 예. 가만히 있어. 얘 나올 순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 그 김용면회 갖고 알리바이 만들어라. 예. 그랬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김용이 이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를 가담했던 게 이제 서 씨하고 박 씨.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젊은 애들이. 그쵸. 그 젊은 애들이. 근데 그 알리바이 조작단 회의가 있어요. 어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구나. 그걸 알리바이를 만들고 네. 그거 한 게 그 조직단 회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야,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조직적인 범죄로 사법방해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까지 만들었냐면 포지티브 여론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유동규한테는 네거티브 이미지를 맞다.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거죠. 아예 그 문건이 나왔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그 회의를 매주 열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이 예. 변호사, 그 다음에 언론인, 그 다음에 정치인, 또 거기 다 끼어 있는 그런 회의였고 거기에 누가 좌장이었냐면은 이한주가 지금 민주연구원
그때 경기연구원장. 경기연구원장이고 이제 지금 민주연구원이죠. 그렇죠. 이재명의 책사. 아니 뭐 책사인데 뭐. 그래도 별로 안 좋아. 이재명의 제갈공명이라고 하던데. 아니 그냥 말이 그런 거고요. 대갈공명이에요? 아니 그냥 뭐냐면은 그냥 뭐 내가 볼 땐 별로 상태 안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진상이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한주 말 들었다가 꼭 망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또 이런 예, 상황이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그 이한주가 이제 거기 차장이 돼가지고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일 막내가 되는 게 얘들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심부름하던 박시서 씨가 심부름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캠프에도 근무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사실은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이 없다 한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회의를 매일 하고 예. 그다음 그 회의한 내용 가지고 애들한테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켜가지고 한 애들이 바로 박시서 씨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했듯이 예.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그날 나는 여기선 김용이죠. 나는 유동규 만난 적이 없어. 그리고 거기 그 시간에 예. 이게 수원에 있는 경기 상권진흥원장 컨벤션 센터. 센터. 예, 그거 광교 엄청 크잖아요. 엄청 컨벤션 센터. 컨벤션 엄청 크잖아요. 거기 예. 결혼식도 하고 예. 제가 거기서 결혼식 사회도 봤습니다. 아, 그렇죠. 예. 거기서 있었다라고 하면서 각종 증거들을 조작하고 증거 조작 공장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증까지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때 그 누구랑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상권 그 진흥원장 이응우랑 있었다. 그렇죠. 예. 이응우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한 명 이응우랑 또 다른 한 명이 또 추가돼요. 네. 그래서 3명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3명이 다 증인으로 그러니까 2명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증인은 나와서 위증을 해요. 그렇죠. 뭐라고 위증을 했죠? 예, 자기가 그때 갤린더를 보니까 구글 갤린더를 보니까 구글 갤린더에 김용이랑 약속이 돼 있었다. 그날 보니까 약속이 돼 있더라. 그래가지고 셋이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 게다가 거기에 그 여론조작단이 뭐까지 하냐면은 그 정민용이 그때 같이 봤던 그 들어온 걸 봤던 정민용이 그 당시에 남색 사파리인가 무슨 사파리를 입고 있었던 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민영이란 것은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때 개발이 아니고요. 예, 그 저기 아무튼 기획 기획 쪽에 기획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민영 변호사, 그러니까 전략실. 남욱과 그 정민영 이 둘 변호사 상대 선후배인데 그때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계셨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직돼 있었던 것이죠. 예.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민용하고 저하고 그때 다시마 사업을 했거든요. 다시마 사업. 다시마 비료 맞다. 사업을 하려고. 맞다. 거기 이건. 이제 사무실 차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온 그때 거예요. 성남도시공사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유원홀딩스에서 예. 사업을 하고 있었던 예. 것이죠. 예,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오니까 정민용도 봤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봤고 그래서 정민용이 그때 남색 사파리를 뭐 입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하는 그 회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정민용이 옷을 기억하고 있다. 어허. 그러니까 남색 사파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탄핵시키기 위해서 양복을 입었다. 양복을 입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어. 옷까지 기억을 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갖고 옷은 뭐 입었냐? 이제 진행들 이제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그때 검정색 뭔가 무슨 색 저기 양복을 입었던 것을 기억한다. 사파리하고 양복은 엄청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사파리 그날 안 입었다. 그래.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김용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남색 사파리가 나왔어요. 헐. 지목했던. 어허. 그러니까 그게 나왔어요. 물증이 나와버렸네. 네, 물증이 나온 거예요. 증언과 다른. 네. 네. 그러니까 그 남색 사파리를 갖다가 입지 않고 왔으면 그 장로 안에 있는 남색 사파리를 정민영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렇지. 네? 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검찰 측에서 이제 뭐를 했냐면 그날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컨벤션 센터는
입출차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렇구나. 요즘 이게 자동차가 딱 들어가면 번호판 딱 해가지고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죠. 돈이 얼마냐 이렇게 과금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과금되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차 번호 몇 번에 얼마가 붙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차가 또 공짜로 갔는지 아닌지 그렇지, 다 나온다. 그렇지.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거 기록이 보니까 없어. 없어. 왔다고 하면은 지가 이게 성남에서 있다가 그 수원에 가가지고 거기 성남 그 컨벤션 센터에 갔다고 하면은 뭐 걸어갔을 것도 아니고 뛰어갔을 것도 아니고 차 예. 타고 갔을 건데. 대단히 보침 메고 갔을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없는 거예요 기록이. 음.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은 거기가 그러면 불법 주차가 가능하냐? 불법 주차가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광교가 거기 불법 주차 할 수가 할 없어요. 수가 없어. 신도시에 무슨 불법 주차야. 거기 도로에 참 불법 주차 한 대가 한 대도 한 없어요. 대도 없어. 한 대도. 예. 예, 그 대로라서 예, 예. 안 돼요. 예. 그리고 어디다 멀리다가 주차할 수 있냐? 없어요. 멀리 대놓고 가려고 하면 냅다 멀어. 엄청 컨벤션 멀어요. 엄청 뭐 그거 크잖아. 뭐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냥 험배에서 대면 들어가면 되는데. 되는데. 회의하러 갔는데. 예. 회의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공짜지. 그렇죠. 예. 공짜로 그냥 될 수 있는데 예. 뭐 하려고 그 멀리 가뭐 그렇죠. 불법 주차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들이 이제 이거를 다 뒤져본 것 같아요. 다 뒤져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로고 파일이 그렇죠. 다 있는데 거기 보니까 컨벤션 센터에 있다고 이야기한 시간에 지 사무실에서 텔레그램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딱 걸렸네. 예. 예. 지 사무실에서 텔레그램을 네. 로그인하고 예. 로그아웃하고 음흠. 이러다가 이제 뭐냐면 그 사무실에서 나오고 들어온 시간이 오히려 그 차 기록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 사무실에서. 그렇네.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 재판할 때 기억에 판사님이 아주 기지를 발휘하셔가지고 아니 휴대폰 뭐 며칠 약속 뭐 다 있다고 하는데 원본 좀 내시죠? 이런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판사님이 제가 볼 때 천재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판사예요. 그 판사님이 이제 저도 있었잖아요. 네. 이용우가 뭐냐면 제 그 구글 갤린더를 보니까 네. 그 약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판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 원본을 그 휴대폰에 해서 그거를 찍은 거를 지 사진을 찍은 거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렇죠. 예. 캘린더. 그렇죠. 그래서 그 찍은 사진을 찍은 그 핸드폰을 제출을 해라. 그래서 하니까 우물쭈물하면서 뭐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네. 개인적인 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고 아하. 그 구글 갤린더요. 네. 입력한 로그 기록만 보겠다. 오.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구글 갤린더에 입력할 때 입력한 날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날이 2021년 5월 3일로 특정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럼 5월 3일로 특정이 됐으면 그 입력을 예. 5월 3일 이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타임머신이 아니지. 예, 약속일 그러니까 2021년 5월 3일 이전에 보통 약속 잡으니까 내가 뭐 일주일 전이건 일주일 전이건 뭐 한 달 전이건 딱. 하루 전이건 그렇죠. 하루 전이건 하루 전이건 적어도 1시간 전이건 뭐 딱 해놔야 돼. 1시간 전에 입력을 안 하죠 보통. 예. 예, 그냥 가죠. 예, 가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전 그렇지. 입력을 해야 그날 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약속된 게 이제 최소한 하루 전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21년 5월 2일 정도에는 그걸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약속 전에 입력한 게 있는지를 날짜를 보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그 결국 사진으로 보여진 것이 진짜 이전에 약속했던 그것이 맞는지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하고자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만나게 근데 로고 파일이 맞아. 그러면 그렇지. 그럼 오케이.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놀라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걸 내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그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에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잊어버려요? 아니 김용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응우가 그러니까 이응우의 핸드폰에 있던 예. 거거든. 근데 그거를 며칠 전에 제출해놓고 안 내. 그러니까 자, 판사님 내라 그랬는데 예. 그래가지고 판사님이 직권으로 예.
그건 검찰이 한 게 아니에요. 예, 맞아요. 판사님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내버려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압수수색을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잊어먹었다. 잊어먹었다. 며칠 사이 잊어먹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위증죄로 예 추가적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니까 예. 이 사람이 다 불었어요. 아하, 누구누구가 다 시켰다. 그러게. 이용우가 이제 다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왜 불었느냐? 나중에 이제 법정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불었느냐 그랬더니 이유를 말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재명 잘 되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똑같네. 다른 인간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또 다른 이유는 또 뭐가 있어? 예, 그거를 좀 도움을 좀 받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할까 싶어서 그냥 내가 눈 딱 감고 그냥 뭐 눈 딱 감고 했다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그 세부적인 스토리는 누가 만들어줬느냐? 얘들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구속된. 서씨하고 박씨하고. 예. 야, 이거 딱 보면서 이 스토리텔링을 스토리텔링까지 다 만들어요. 전 이거 약간 못 사겠는 게 최근에 예. 그 술 먹고 운전해서 예. 구속됐던 예. 그 트바로티 김호중 씨하고 좀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김호중이 착각한 게 있죠. 예. 자기는 이재명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 예. 이재명이나 이게 강조하게 하는 거지. 자기는 이재명도 아니면서 이재명을 따라하다가 이거 큰일 나게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 다른 것까지 지금 막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도 좀 트바르티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아, 이재명은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9월 달이면 선고 하나 나는데 10월 달까지 아마 10월 11월까지 그 법정 인사 전까지 예, 2개의 재판이 아마 판결될 겁니다. 야, 이거 뭐 우리 댓글에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언더우드님 당황했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판장님이 휴대폰 내세요 하니까 얼음 딱 된다는 거 아닙니까? 딱 그렇죠. 그때 직접 법정에 계셨어요? 있었죠. 그 이모 우리 이흉 딱 보셨어요? 딱 보고 있었어요. 그때 얼굴이 표정이 어땠습니까? 예? 재판장님이 휴대폰 그러니까 막 변호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재판장님이 아니라 변호사를 쳐다보고 있는. 안절부절.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쪽에서도 쳐다보지 말라고. 날 보지 마. 날 보지 마.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내세요. 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내라니까 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영장 77시상 때는 다 부른 거예요. 다 부르지. 다 부른 거예요. 결국 안 불었다가는 지가 완전히 그냥. 그래서 구속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흥우는 그걸로 해가지고 어쨌든 자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그 다음에 자백했으니까 했는데 얘들은 끝까지 시킨 애들 서씨 박씨 젊은 친구들. 애들은 끝까지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 바람에 이제 애들은 구속이 된 거예요. 죄명이한테 줄 섰다가 망했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옆에서 공 세워서 출세 한번 해보려다가 목숨 잃고 감옥 가고 이렇게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지금 요번에도 이재명 재판에 또 가짜 증인이 2명이나 등장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데리고 있는 그 이재명 그 선거법 재판에서 그 자기가 성담시에 있다가 저기 경기도로 가갖고 자리 준 인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2명을 증인으로 왔어요. 그래요? 근데 증인들이 어떤 줄 아세요? 어땠어요? 검사들이 뭐 물어보면 검찰 쪽 보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판사님이나 이렇게 검사 보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야기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변호사 쪽을 쳐다보고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법률 용어로 변론 전체의 취지라고 합니다. 변론의 전 취지라고 하는데 판사님은 법대에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말 자체를 일단 보고 그것 외에 이 사람의 태도를 보죠. 안절부절 못하는 건지 정말 단호하게 진실을 안절부절 못해.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안절부절. 이게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검찰에서의 질문이 딱 들어오니까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판사 보다가는 내가 진실이
그 들통 날 것 같으니까 변호사님 SOS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이제 위증으로 근데 공무원 출신들이라서 이재명이가 요번에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공무원들이 위증을 하고 국회에 와서 위증을 하고 공무원들이 자료 제출도 잘 안 하고 심지어는 출석을 거부하는 사태가 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을 엄중하게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반사? 자기 일이네.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가 법정에 출석 안 하고 위증 교사하고 그런 게 불성실하게 한 게 이런. 지 이야기를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자기가 그러면서 뭐라냐면 공무원들한테 겁주는 거야. 뭐냐면 그렇네요. 저기 공무원들이 그렇게 돼서 이제 위증을 하게 되면은 그 연금이 다 날아간다. 연금이 날아간다는 거.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재명을 감싸려고 증언했던 그 두 사람이 옛날에 성남시 공무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날아가게 생긴 거죠. 야, 참. 권모 씨하고, 예.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김용 뇌물 사건. 예. 김용이 뇌물은 그때 그 유원홀딩스에 받아갔다는 돈이 그게 1억 6천이었습니까? 그 당시 아니 그 유원홀딩스에서 왔을 때는 1억. 1억. 예. 어쨌든 그걸로 해서 김용희가 1심에서 정치자금법하고 뇌물로 해서 총 금액 받아간 거는 이제 6억 받아. 6억이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해서 지난번에 징역 5년 나왔었습니까? 징역 징역 5년 나왔어요. 예, 징역 5년 나왔던 것으로 알고 법정 구속이 됐었죠. 근데 그것도 또 재판이 어영부영 길어져 가지고 김용희도 지금 불구속 재판 받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2심에서 어영부영 길어진 게 아니라 예. 이제 얘들이 늘릴 만큼 늘려요. 그래서 헛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도 항소심에서 원래 웬만한 거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안 받아들이는데 이제 뭐냐면 구글 타임라인 나왔다 이거. 그걸로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제 감정 신청했. 지난번에는 그러면 진작 구글 내든가 1심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를. 네. 네.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번에 타임라인 냈는데도 지 핸드폰은 잊어먹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글 타임라인 어디 있어? PC.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저기 거기 클라우드에 있다 이거. 클라우드에 있다. 예. 자, 클라우드에 있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맨날 얘기했는 게 야 우리가 핸드폰 여기 아이폰이 가지고 있으면 타임라인 다 찍힌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돈 받으러 갔다 온 거나 이런 것들은 변경해놓고 해놓고 난 다음에 구글 타임라인을 해놓은 그 변경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삭제를 해버려요. 아니 이게 핸드폰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구글 타임라인을 갖다가 타임라인은 조작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휴대폰을 내면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동선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할 수 텐데 있는데 그 원본은 없단 말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없다고 해버리고 그냥 조작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저기 구글 클라우드 그런 거기에 타임라인을 조작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거기다가 표시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살인범이 구글 타임라인 조작해놓고 난 다음에 나 핸드폰 버려놓고 나 거기 안 갔는데요. 타임라인 보세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결국 그리고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조작도 가능하고 더불어서 어디 갈 때에 일부러 딴 데 놔두고 꺼놓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든 해서 어떤 재판을 그 재판을 길게 빼서 어떻게든 판결 선고되는 거를 늦춰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란 거죠. 참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더 그 재판 중에 재밌는 게 김용희 자기가 이제 항상 거물린 걸로 생각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김용을 버렸어요. 이재명은 김용 재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제 변호사들은요 제가 무슨 말하고 싶어도요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다 말려요.
판사님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다. 어허. 그러면서 이제 딱 말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영 변호사들은 안 말려요. 그래서 김영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그거 검찰들이 저한테 하는 거 이런 재판이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일장 연설을 해요. 제가 정치인이네. 예. 그러면 판사님이 그거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야, 제가 무슨 민주투사냐. 아니 여기에 무슨 저기 뭐 뇌물하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온 애가 부패범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네. 거기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걸 내가 다 보고 난 다음에 했고 내가 이제 증인 나갔잖아요. 증인 나갔는데 내가 이렇게 눈을 딱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씩 돌리고 예, 저는 제 눈을 똑바로 못 봅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 IHN님 그 조심성 많은 이재명이가 김진성이한테는 왜 전화를 해서 녹음을 당했을까 하는데 아마 우리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 드시죠. 그 맥락을. 그러니까 맥락을 아셔야 돼요. 네. 오죽급했으면 지가 직접 전화했겠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지가 직접 안 하죠. 누구를 시켰냐면 김진성하고 같이 사업하고 있던 그 당시에 백현동 사업을 하고 있던 같이 사업하고 있던 그 김인석.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발로부터 76억을 받은 김인섭한테 통해 가지고 원래 이제 김진성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위증을 해달라고 네. 요청을 하는데 거기 그 녹취록에 있다시피 김진성은 그 당시에 기장하고 같이 안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있었냐면은 선거 캠프에 있었어요. 2002년도 당시에 그 당시에 뭐냐면 선거 기간이었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선거 캠프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난 그 내용도 모르는데 그거를 내가 위증하라는 거냐. 안 해요. No 하니까 No. 이제 뭐냐면 정진상이 이번엔 전화를 합니다. 사장이 이재명의 그 그림자 정진상이 전화했고 부탁을 하는데 정진상의 부탁도 거절합니다. No. 그러니까 이번엔 누가 납서요?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전화하는데 야. 김진성이 텔레그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앞에 그 텔레그램이 안 되던데 뭐 설마 또 지 이야기를 지금 이 돈이 얽혀 있는데 김진성이 그 당시에 김인섭한테 20억 받으려고 그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바울이한테 75억 네. 받아가지고 그 중에 예. 그거 돈 나올 딱 그때였죠. 그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제 막 그러고 있을 때니까 설마 뭐 녹취하겠나. 그러니까 녹취에 불안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조심히 하는 거예요. 조심. 굉장히 조심히 한 말투가 거예요. 굉장히 조금 부탁하는 듯하게 만약에 그때 텔레그램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전화했으면 굉장히 세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아이폰도 아니고 아하. 아이폰이거나 그때 그 당시 전화가 아이폰이거나 텔레그램이 됐었으면 쌍욕 나오는 거지. 그 해가지고 그 변호사들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 이렇게만 거의 지시하듯이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이제 그때 이랬다는 거죠.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또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에이, 그렇다고 해주면 되지. 이게 나온 거예요. 예. 야, 우리 신자유인님, 악방 원래 죄 지은 놈 옆에 있다가는 벼락을 맞는다. 네. 지금 벼락 맞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공범으로 돼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해 있는 사안은 거의 100% 다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22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예. 이재명 옆에서 22명이 감옥에 갔고 5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 그런데 나는 몰랐다예요. 예. 22명이 옆에서 지금 구속되거나 감옥에 가고 그다음에 지금 저기 그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그 5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자기는 몰랐다. 이러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요. 악할 앙자, 이웃 방자, 만날 봉자, 네. 번개 내자. 악한 놈 근처에 있다가는 예. 천둥 번개를
맞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정의 구현이 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옆자리 옆에서 예. 권선징악이고 옆에서 어떻게든 해서 부안해동하다가 거기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다가 예. 인생 조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들 분명히 얘기했지만 나한테 와가지고 야 동규야 그만해 동규야 너 그러다가 뭐 저기 지옥 간다 그 다음에 너 얼마 안 남았다 웃을 날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하면서 저 댓글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 예.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운동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야 웃기네 그러면서 막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경고한다. 이재명 옆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한 자리 얻으려고 그 짓 하다가 아니면 밥 먹고 살라고 그 짓 하다가 니들 콩밥 먹는다. 에? 아니면 이재명은 너희들을 모른다고 할 거야. 왜? 그 최철호 PD처럼 너희들을 모른다고 할 거야. 그래요. 최철호 PD 정말 KBS PD 이재명이가 시켜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거꾸로 이재명이가 최철호한테 모든 걸 다 떠밀어버렸죠. 떠밀어버렸죠. 네. 그리고 그것도 뭐 만약에 문제가 되면 한다고 그랬고 최철호 PD한테 저기 녹화됐던 네. 그 파일을 받아가 갖고 예. 그걸로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아. 그 기자회견만 안 열었으면 그 저기 법에 안 걸렸어요. 예. 예, 기소가 안 됐을 거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 거짓말하고 가져갔냐면 자기가 그 저기 그 만약에 혹시라도 이걸로 뭐 사건화 되면은 방어하는 데 쓰겠다 그러면서 가져간 거라고요. 가져가 놓고 네. 그거를 갖다가 기자회견을 열어 가지고 저기 그 김병장 시장이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해가지고 틀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IHN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김병량과 관련되는 위증 교사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채취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거 녹취도 김병량이 이재명의 전화를 받은 내용의 녹취도 다른 사건 수사하다가 우연히 김병량의 핸드폰 발견해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김병량이 핸드폰이 아니라 김진성 핸드폰. 그러니까 김진성. 그러니까 예. 김병량은 전 사망 돌아가신 돌아가셨고. 성남시장이고 예. 김진성의 핸드폰에 대해서 백현동 사건 조사하다가 예. 이게 뭐야? 예. 신봤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야, 참.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아이폰을 쓰고 아무리 텔레그램만 쓰고 철저하게 자기의 범행을 가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네. 그 날카롭게 검찰은 치고 들어가니까 이러니까 이 민주당이 지들 말대로 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날린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자리 물러나면 이재명은 죽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지난번에 IHN님 저분 누구신가? 최근에 새로 들어오신 분 같은데 아마 이재명 변호사가 강의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야 수사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 핸드폰 절대 뺏기지 말아라고 했던 그 내용 저거 아니에요. 저게 그러니까 저분은 제가 볼 때 성남시 공무원이에요. 왜냐하면 성남시나 아니면 경기도 공무원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공무원들한테 강의할 때 그때 뭐냐면 핸드폰 뺏긴다. 뺏기지 마라.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오호. 예. 야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 자기도 예. 절대 아이폰만 쓰지 예. 갤럭시 안 쓴다고. 왜냐하면 그 아이폰은 못 푼다. 네. 예, 그래가지고 해킹도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아이폰 그래서 그렇게 뭐 하면서 일제 샴푸 그저 반일 밤정 부추기면서 지는 일제 샴푸 쓰고 그 다음에 우리 국산 저기 그 삼성폰 얼마나 좋아요. 예. 그죠? 우리도 삼성폰이에요. 예, 근데 삼성폰 얼마나 좋아요. 네, 그거 안 갤럭시. 쓰고 예, 갤럭시 안 쓰고 뭐만 써요? 아이폰만 씁니다. 아이폰. 야. 예, 이재명은 참 왜 보안 때문에 보안 때문에 뭘 왜 이렇게 뭔가 비밀이 많을까요? 음. 아니 아무 없이 떳떳하면은 뭘 쓰면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 갤럭시 쓴 예가 있는지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야 그래요. 보통 인간들이 아니네. 예. 호시절님 성남시 공무원. 아, 너무 재밌습니다. 예.
오늘 유동규 본부장님 오실 때마다 뭐 예.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문을 팍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직접 겪었어요. 예, 예. 저는 직접 겪었고 직접 목격했고 그 안에 인너 서클에 있던 사람이기 예.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왜 지금 이야기를 다 하느냐? 이재명이 지가 저렇게 나를 갖다가 했는데 내가 왜 이재명을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아예 그냥 거기다가 말하자면 또 하나의 최초로를 만들고 그렇죠. 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아니 김만배가 나를 위해서 일합니까? 김만배가 나를 그렇게 그 녹취파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를 표현할 때는 정영학한테 둘이 대화하는 녹취록을 보면은 그놈, 그 새끼, 걔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만배가 정영학한테 이거 천화동이 1호 사실은 그분 거야. 유동규를 표현할 때 야 사실 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그렇죠. 걔라고 해야 앞에 이 새끼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딱 되는 건데. 문맥이 맞죠. 예, 문맥이 그런데 맞죠. 이거 사실은 그분 거야. 예, 사실은 그분 거야. 그래요. 누구나 다 그 당시에 그거를 다 인지하고 있었고 저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를 나한테 딱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하셨으면 나무기 사업을 하고 환지 사업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깨지고 어떻게 갔냐면 김만배가 어떻게 그러면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쥐었겠습니까? 네. 이재명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카라님, 저 정말 우리 경상도 말로 두 자로 딱 끝내줬습니다. 글마. 네. 글마 골 때립니다. 글마 골 때립니다. 야, 정말 재밌게 참 촌철살인으로 두 글자로 정말 많은 글을 또 표현해 주시고요. 아까 위에서 어떤 분이 주셨는데, MBC보다 100배 더 나은 멸콩TV라고. 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여기 멸콩TV. 이게 진실방송이고요. 네. 거기 짜집기 해가지고 편집방송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짜집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라이브로 오죽하면 똑똑하니까 이렇게 다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스마트하다. 거기 좌파 쪽 애들이 맨날 편집하고 그런 게 아주 기술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 옹호를 받다가 이재명이 일반 언론들이 그걸 합니까? 좌파 언론들처럼 안 하니까 검찰이 애완견 노릇한다고. 언론에다가 검찰이 애완견 노릇한다는 거는 진짜 저기 그 필리핀의 두테르테도 안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좌파 언론에 이게 조작 언론 이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김만배 신앙님이 그 대선 직전 2002년 3월 6일 그날이 제 생일입니다. 그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야 라고 하면서 이게 그 6개월 1년 가까이 전에 지들끼리 쿵짝해가지고 짜고 맺고 했던 거를 대선 3일 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게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한테 커피 한 잔 타주고 사건 무마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하자마자 다른데 어떤 큰 보도에 나오기도 전에 이재명이가 이것 봐라라고 하면서 자기 이젤스라 하고 하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지금 공유하면서 널리 퍼져라. 그러고 나서 또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전 국민한테 그거를 450만 명 가까이 문자를 보내는 이 사태. 평소 때 지근거리에서 보신 이 유 본부장님 입장에서 이재명의 이와 같은 행태 어떻게 보입니까? 원래 그 변호사님 그 살인범도 초범일 때는 연쇄 살인범들이 초범일 때는 조금 뭔가 흠결이 있다가 나중에 이게 재범 3번 4번 가면서 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언론을 이용하는 기술은 2002년부터 했던 겁니다.
왜냐면 PD 수첩을 아니 그러니까 PD 수첩이 아니라 그 저기 KBS 방송에 그것이 아니 그거는 SBS고 그 추정 60분 추전 60분을 예.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기 하는데 예. 끌어들여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예. 해가지고 그 추정 60분 최초로 PD를 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해가지고 작업을 했듯이 뭐냐면 항상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예. 2014년에도 작업을 합니다.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이제 그 했던 게 그 뭐냐면 그 저기 YTN 기사를 내잖아요. 예. 바로 전날 예. 딱 디테일 잡아가지고 왜냐면 반박이 안 되게. 그러니까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니까 예. 한 3, 4일 전에만 하더라도 예. 그거 가짜 뉴스다 해가지고 하면은 가짜 뉴스 퍼뜨렸다고 역공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YTN 뉴스 가짜 뉴스를 받자마자 득달같이 보내고 그렇죠. 이번에도 신앙님 이 가짜 뉴스가 나오자마자 400만 와. 명한테 뿌립니다. 어마어마하네요. 400만 명한테 뿌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준비가 다 돼 있지 않고는 예. 400만 명한테 어떻게 뿌립니까? 예. 와. 언론보다 빨리 대응했어요, 이재명이. 맞아요. 언론에서 다른데 보도 나오기도 전에 그 신앙님이 있는 그 뉴스타파가 뭐라고? 뉴스타파 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던 듣도 보도 못한 듣보 잡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뉴스타파라는 기사를 다른 데서는 안 받았을 것 같으니까 예. 이재명이 먼저 퍼뜨린 거라고.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그때 이제 후보니까 퍼뜨리니까 이것이 일파만파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번에 그 검찰이 김만배하고 신앙님에 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그리고 또 언론인이 돈 받고 보도해주고 돈도 1억 6천만 원씩이나 받아 먹고 했다는 걸로 해서 이 배임 증제, 배임 수재, 사적 뇌물을 주고받았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그 구속영장을 쳤는데 그렇게 했던 동기를 구속영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를 위한 허위 프레임을 조작하기 위했다 이런 보도를 가짜 보도를 했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재명이 항상 뭐 하냐면요, 딱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예. 역공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가는 게 이재명이 전법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예, 더 세게 나가고 일부러 더 그렇게 해야 물타기가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재명이 수법입니다. 그게 이제 진화해 온 거고. 예.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2012년에 예. 조사했던 거는 대장동하고는 무관한 조사고 오호. 오로지 부산저축은행 그렇죠. 거기에 예. 인척 비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부산저축은행이 그 친인척과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비리가 일어난 거를 포착하고 그거를 수사한 거지. 그렇죠. 대장동 수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때의 대출 비리를 무마해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출이 됐고 그로 인한 여파로서 이런 대장동에 어떤 비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짰었던 짠 거잖아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김만배하고 신앙님이가 짜고 쿵짝해가지고 조작했던 그 내용에서 지금 보면은 그때의 이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가 마치 그때 있었던 대출 브로커를 불러서 뭐 커피 한 잔 사주고 무마를 했다고 하지만 그때 대출 브로커를 만났던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었던 것이죠. 윤석열은 없었어요. 없었어. 못 만나고 왔어요. 예. 윤석열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자기가 그 조우영이 예. 그때 수사는 대장동 아니에요. 라고 김만배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 알고 있었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남욱도 알고 있었죠. 예. 심지어는. 그래갖고 이거는 그때 수사는 이 수사가 아닌데. 그렇죠. 다 이어가지고 근데 자기가 이어붙일 수 있다. 그렇죠. 결국 예. 이렇게 다 편집했고 여기를 그냥 확 해가지고 이어붙여서 조작했던 거죠. 조작한 그래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구속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구속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 김만배가 계속 변명한 게 그 책값을 주고 샀다잖아요. 예.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서점 가갖고요. 예? 서점 가가지고 혼맥 지도라는 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대한민국 신앙님, 대한민국 혼맥 지도라는 거 그걸 보시면 신앙님 만들어 놓은 건 조잡하게 읽을 데가 없고 게다가 해설이 없어요. 예. 해설이 없는 혼맥 지도를 보면은 이게 뭐지 합니다. 네. 아, 이거 왜 어떻게 뭐 이게 연결만 돼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사면은요. 2만 원짜리는 해설이 별로 없고 3만 원짜리 사면은 해설까지 쫙 나와 있어요. 그거를 1억 6,50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예. 대신 보도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런 한 권에 5천만 원씩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했다는 것을 재판부도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예. 야, 참. 지금 대한민국 혼맥 지도라 보면은 예. 이게 제가 지금 네이버에 찾고 있는데 제 기억에 이게 여러 권이 있었는데 이게 서울경제신문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혼맥 지도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에서 10% 할인해서 22,500원이면서 네. 22,500원이 삽니다. 22,500원을 사는데 이거를 한 권에 5천만 원 그게 사적 뇌물이란 거야. 네. 당신들 국민들을 바보로 하나? 네. 판사를 개돼지로 하나? 그러니까 슛골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이. 이제 그거 이거 2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 신앙님 그 혼맥 지도가 비교를 해봐요. 네. 예? 신앙님 그 혼맥 지도가 얼마나 허접한지. 그런데 게다가 김만배도 30년한 기자입니다. 네. 그 혼인관계 모를까요? 내가 니보다 더 많이 한다고 그러죠. 오히려 기자들이 자존심 있잖아요. 야, 지금 우리 나다님 예. 재미있는 글을 쓰셨어요. 저 세수대야 하얀 줄을 검정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처음에 저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만 우리 뒤에 이 화면에 있는 예. 저 얼굴을 세수대야라고 비유를 해주시고 예. 그 머리에 이렇게 치우라고. 지나가는 흰 줄을 검은색 줄로 해달라고 하는 뭐 그 말씀의 취지는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만큼 네. 그게 아니라 저 얼굴 치워서 지금 저 배경 옆에 있는 그 저기 색깔처럼 저 배경을 없애달라. 아. 얼굴로 보기 싫다. 예, 얼도 보기 싫다. 예, 그렇기도 그 하고 이야기 같아요. 예. 검은 줄인 것은 예. 사실 뭐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양쪽에 근데 뭐 살아계신 분이 여전히 뭐 오래 사셔야 되고 대신에 본인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은 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거 검은 줄 가면 안 돼요. 예. 감옥 가야 돼요. 예. 거기 어차피 지옥 가더라도요. 감옥 갔다 지옥 가야 돼요. 예. 저거는 왜냐면 그 사람의 도리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 형님이나 그 형수한테도 맞습니다. 몹쓸 짓을 하고 야, 진짜 아까도 그 글을 봤습니다. 특히 IHN님 굉장히 날카로우신데 그 최초로 뭐 PD도 그렇게 했지만 그런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재명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처럼 대가 세시고 기가 세신 분들은 살아남았지만 진실을 밝혀야 되는 그런 부담 속에서 한두 분도 아니고 그거를 자신이 없거든요. 저 세상 사람이 됐단 저 말이에요. 빌런하고 싸운다는 거를 내가 그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님도 저 사람이 시켜가지고 온갖 짓을 온갖 걸 다 한 거예요. 성남 FC도 관여하게 됐지 이것저것 다 관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시키니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렇죠.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진상이나 이제 상의하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책임져라. 당신이 다 해놓고 뭔 소리냐. 이러니까 유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거. 아니 지사님도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가정 풍비만 났고요. 측근 관리 좀 똑바로 하십시오. 그렇죠. 그 측근이 누구겠습니까? 정진상이죠. 정진상이지.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제 정치 그만하라고 내려놓으십시오라고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이 뭐냐면 내가 밝혀도 저것들 아니라고 오히려 나한테 뒤집어 쓰고 저 사람들하고 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적이 돼봐야 4명에는 나 떨어진 거고 4명에는 땅에 떨어질 거고 오히려 저 사람들한테 공격까지 받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왔던 자기의 명예는 다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예. 연금도 날아가고 예. 명예 날아가고 감옥 가게 생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떤 부담이 있어요? 이거를 또 밝히자니 예. 저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저 사람들이 아. 이제 오히려 몰아붙이고 예. 공격하고 배신자 낙인 찍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사람 만들고 아.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니까 그냥 마감하신 거란 말이죠. 어? 아, 참. 근데 거기를 가가지고요. 그래도 오랫동안 비서실장으로 모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 일 돕다가 그렇게 가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10분 있다 나온다는 게 아. 7시간은 왜 기다렸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사진은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야, 네. 인간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야, 참 왜 사나? 사람이란 게 뭔가. 그 아무것도 모르고 예. 지금 젊은 애들 있잖아요. 지금 뭐 이재명 모르고 있는 애들이 맞는데 이재명이 돈 준다니까 좋아해요 그냥. 아 청년 뭐 준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거 다 니들 빚이야. 이재명 돈으로 주는 거 아니야. 나라 빚 늘어나면 그 빚 이자까지 니들이 다 갚아야 돼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무상 뭐 25만 원, 네. 기본소득, 기본주택 하니까 좋은 것 같죠. 예. 다 나라 거덜나는 겁니다. 거덜나는 거. 거덜나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인구에 5,200만 인구에 예? 지금 5,200만 인구에 지금 빚이 1,000조가 넘었습니다. 나라 빚만 공기업 빚 다 빼고 나라 빚만 1,000조가 넘었는데 2조가 37조예요. 일단 이자가 1년에 37조가 이자가 나가는데 그 이상입니다 지금. 근데 계속 이재명 빚내가지고 나중에 나라 빚이 이자만 해도 그러면 계속 늘어날 텐데 그거 니들 어떻게 감당할래? 인구 줄어드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니들 연금도 못 받아. 네, 참 세금을 내는 30대들 정신 차려라. 네, 참 그렇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입니다. 네. 정말 기업이 잘 되고. 근데 얘 좌파 놈들은 기업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기업을 죽이려고 하잖아. 기업을 아예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한테 좋은 물을 주고 좋은 사료를 줘서 황금알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낳도록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확 갈라버리는 거잖아요. 이재명한테요. 이번에 그 저기 25만 원 어디서 충당할 거냐 이랬더니 재벌한테 뺏으면 된다잖아요. 소시오패스 아비가일님. 예? 그 말씀이 그냥 쏙 들어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재벌들은 그러면 눈목도 없이 세금 걷는다. 지금 세수 부담이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기업들한테 이 정도로 세금 걷는 나라가 없어요. 결국 그렇게 세금 걷어서 잘 쓰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지난 문재인 때 어땠습니까? 그 돈으로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서 정말 사방 사업하고 4월 달이면 나무 심어서 정말 우리 강산 푸르게 해놨는 그 금수강산에 다 파디베어 가지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해서 쫙 깔고 그 돈 다 이른바 말도 좋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작자들한테 다 좌파들 기업들한테 퍼주고 지금 다 먹튀해버린 수의계약하게 만들었어요. 사회적 기업을 해가지고 수의계약하게 만들고 그거 다 먹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빚이 1,000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이전까지 600조였다가 문재인 이후에 1,000조로 넘어갔는데 여러분한테 경제적으로 국가가 뭐가 좋아졌습니까? 예?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무려 400조가 넘게 빚이 늘어났는데 그 400조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특히 우리 유동규 변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적 영역도 일을 하시고 사적 영역에서도 일을 하시고 또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공기업과 또 성남시 지방자치단체가 돌아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언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이제 심판의 날이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가와요. 심판의 예. 날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렇게 생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또 저희 또 방송하는 동안 또 슈퍼챗 또 많이 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위에 재밌는 글 또 있더라고요. 네. 이거 참 사실 심각하고 정말 열받고 화나는 얘기인데 우리 유본부장님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게 듣게 된다 뭐 이런 그런 말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고로 저희 멸콩TV 최근에 이제 24만, 25만을 빵빵 뚫어가면서 있는데 저희 멸콩TV가 잘 나가니까 드디어 또 좌파들의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노란 딱지. 저희가 방송을 하고 하는데 계속 견제구를 날려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방송하지 못하고 제대로 구독과 저희 후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저희 멜콩TV에 힘을 실어주시고 댓글 이상한 거 달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탁탁 지적해 주시고 대신에 댓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이 좀 지나친 말씀, 인격 어떻게 보면은 모욕적인 이런 말씀은 조금 열받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멸콩TV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좀 잘 아실 겁니다. 이용기님 또 큰 또 금액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 제 말씀 빼고 유동규님은 대한민국의 은인입니다. 당신의 연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MBC보다 100배 더 나온 멸콩TV 100배가 아니고 더 1000배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고요. 이영기님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권영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짧게 이제 시간이 벌써 10시가 다 돼가지고 있는데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그래요.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좌파들 그 다음에 지금 그 오마우당 중국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이 뭐냐면 이제 우파 채널 와가지고 거짓 신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막 하면은 이제 노딱 걸리는데 여러분 우리도 참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쓸데없이 와갖고 그냥 그 신고 누르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화면 정지 시켜놓고 신고 누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거짓 행태를 하면서 우파 진영의 스피커들을 막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쟤들이 막으려는 건 어떤 걸까요? 쟤들한테 위협이 되는 걸 더 막으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방송일수록 우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지원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만큼 공격을 덜 받는 거는 저들한테 그만큼 위협이 덜 된다는 예, 맞습니다. 이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간접 증거인 거죠. 간접 증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수록 멜콩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우파분들도 네, 좀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한 모임에서 나경원 당대표 후보님 잠깐 뵀었는데 또 우리 멜콩TV 출연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고요. 오늘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뛰고 있는데 오늘 댓글에서도 상당히 많이 또 갑론을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유우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실천하고 맞습니다. 우리 유본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그 7.23 전당대회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또 원희룡 전 장관님도 제가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도 제가 꼭 모시고 나아가 우리 윤상현 의원님까지 모셔서 우리 멜콩TV가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정말 이분들이
국민의힘을 끌어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인지 한번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댓글로서도 질문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분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매주 화요일 새벽부터 화성 진짜 이렇게 달려와 주신 우리 유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어제 보니더니만 또 화성에서 큰 또 화재가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목숨을 잃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댁에서 그리 멀진 않은 곳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아파트에 그게 재난 문자가 온 게 창문 닫으라고. 연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유해가스. 예. 그랬구나. 그래요. 또 대한민국에서 일하러 오셨던 외국인 노동자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 이렇게 네. 또 목숨을 또 잃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속하게 또 사태가 진압되고 진화되고 또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 전 국민의 정성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된 것만으로도 정말 할 일 다 했다. 그럴 만큼 예. 이재명 막은 것만 해도 나라를 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됐었으면 그냥 나라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이재명을 정말 보내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입니다. 매주 한 번밖에 못 모신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어쨌든 화요일 왔을 때 알차고 항상 새롭고 신선한 나아가 재밌는 목소리로 네. 다가가시고 지금 유동규 TV 팍팍 진짜 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녁에 하시는 유동규 TV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멸콩TV 더 지원해 주시고 아침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 저녁 8시에 또 우리 뉴스 라이브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아침 저녁 뉴스가 컨텐츠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걸 또 합해가지고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있는데 더더욱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외국에 계신 분들은 subscribe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날도 덥지만 아침에 보니까 하늘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오시면서 느꼈죠. 네네. 네, 즐겁고 건강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 최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